저는 문동우라고 합니다. 금천동, 청주시 금천동에서 살고 있고, 이 시는 제가 직접 쓴 시입니다. 나의 그 고달픔을 한번 글로 써 적어본 거예요. 내 생에 문 가을, 내 생의 업이 얼마나 될까? 셀 수 없기에 목을 느리니 사슬을 채워 끌고 다닌다. 그날부터 지옥이라. 밤에는 밤마다 목을 느리고 낮에는 밖에서 지키고 있어. 누구 한 사람 말벗 있을까? 숨죽이고 살아온 세월. 이것이 이제 제가 결혼해서 그 시집살이 할 때 겪었던 사건들이거든요.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맞선을 안 보려고 했는데 선을 어거지르고 데리고 와가지고 선을 보는데 그 남자의 그 얼굴에서 그 성격이 다 보였고 또 걸어다니는 걸음에서 그 성격을 다 보게 됐어요. 그래서 결혼을 죽어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막내 동생을 충남대학교를 보내고 그 졸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산으로 가려고 그랬었어요. 그랬는데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혼자 살으니까 나 사는 데로 와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참말로 목을 끌어서 오다시피 그런 결혼을 했어요. 그런데 결혼하고 잘 해줬으면 괜찮은데 한 18일 정도 지났는데 동네 마실을 한번 갔다 오더라고요.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동네 사람이 말하기를 저 새댁은 그 집에서 살 수가 없다. 나가야 된다.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더니 그날부터 나가라고 나를 종주목을 대는 거예요. 그래서 나가려고 보따리를 싸면 못 나가게 하고 또 못 나가게 하면 그날 밤에 목도 졸르고 그런 억압적인 그런 생활을 했어요. 그것이 그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낮에는 시어머니가 나가지도 않고 또 지켜요. 나갈까 봐서.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라도 해서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내보내면 다시는 안 와요. 우리 집에를. 그러면 저는 저 혼자만 감옥살이 하듯이 그런 시집살이를 하고 살았거든요. 그 세월이 20년이었어요. 20년이 지난 그날 밖으로 튀쳐나오니 입가에 웃음꽃 행복했네. 자식들 대학 보낸다고 날밤을 커피로 잠재우니 눈 깜빡할 사이 세월이 흘렀네. 자식들 가르치고 집도 사고 빚도 갚고 자식놈 집사라고 보태주고 부러울 게 없는데 힘들었던 그 세월 언제였던가. 몸 아픈 것도 있고 좋아했는데 행복은 망상임을 깨닫고 보니 인생살이 허망하더라. 정말로 제가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꼭 대학은 보내야 된다는 결심을 했고 또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해야만이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아들은 컴퓨터만 하고 공부를 안 해요. 근데 아들이 머리가 참 좋거든요. 그래서 내 욕심으로 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선생님을 하고 싶었던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에서 일하고 들어가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. 게임만 하고. 그래서 야단치다 할 수 없이 매를 들었고 그런 것이 그 아들한테는 아마 가슴에 아픔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전까지 말하자면 직장 잡아서 방어도 줄 때까지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. 그러나 대체적으로 엄마한테 사근사근 얘기를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
마지막 이제 내가 너한테 해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얘가 막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맷값을 뭐 내라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나를 아프게 했거든요. 그러고 나서 12월 달에 제가 정신을 잃었습니다. 나이 먹고 힘 줄어들어 말매 맞고 쓰러지니 내 목 주인 위세가 등등하다. 허망한 생각 나를 짓누른다. 인생이란 이런 것이었던가. 승이 되려 했건만 사치라고 죽지 못해 살아온 세월 능력 있다고 용기를 내보지만 어이없고 박복한 이 팔자를 후회해도 소용없음을 알기에 살아가길 소원하며 일어서길 훈련한다. 제가 결혼을 포기했던 것은 제가 30대 30쯤 됐을 때쯤에서 어머니 인생이 저하고 겹쳤어요. 어머니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길에서 90까지 사셨거든요. 그 힘들고 어려운 생을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다 들어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30 됐을 때쯤에서 어머니가 저하고 겹쳐 보이더라고요. 그러는데 제가 어머니하고 저하고 너무 똑같이 닮았어요. 그래서 결혼을 포기했었어요.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이제 산으로 가서 내가 못다한 공부나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, 그래서 대학교 동생을 졸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방이 빠져나오면은 바로 산으로 가려고 절 공부도 좀 해놓고 이런 준비들을 다 했었는데, 이 지금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거기를 못 가고 이렇게 서러운 세월을 살았어요.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참 자살도 생각을 해보고 그랬는데, 어느 날 남편이 밖을 데리고 나가더니 나를 깜깜한 데다 몇 세리더니 죽여버린대요. 목을 졸라서. 그러는데 그 순간에 그래, 죽어도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. 내 집을 놔두고 내가 왜 밖에서 죽어. 그렇게 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날부터 말을 안 했어요. 안 하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그 회장님이 나를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누구한테 내가 아프다 소리를 아마 들었나 봐요.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 거예요.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, 그러면 나를 따라다녀라. 나를 따라다니면 우울증은 다 낫는다. 그렇게 해서 거기를 나가게 된 것이 에코 클럽을 나가게 됐고, 거기서 이제 연극도 하고 시낭송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그 살아갈 용기를 얻고, 지금도 이제 그러면서 내가 12월 달에 쓰러지고 이렇게 한 다음부터 남편이 조금 잘해요. 그래서 그나마라도 이제 그래도 살면서 수필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, 시집도 내려고 준비를 다 했고, 이런 준비를 하면서 그것으로 낙을 삼고 있습니다, 현재.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 하나로 열심히 지켜나왔어요.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중학교 나오고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애쓰게 공부를 했는데, 어느 날 아버지가 오셔서 나는 학교를 못 보낸다라고 딱 하면서 저희 집에 아랫방에 누워 계시고 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. 저희 아버지는 부인이 둘이었었어요. 작은 어머니를 두고 사셨었거든요. 다 오시지도 않는 아버지가 그날따라 오셔가지고 저는 원서를 사러 가야 되는데, 그래서 그날 어쩔 수 없이 학교를 포기하게 됐고, 그래서 공무원 시험도 봤는데 지방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된 데서 거기서 실망을 하면서 포기를 했어요.
그것이 제 인생의 제일 큰 낙오였던 것 같아요. 그러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희망을 갖고 공부를 했을 테고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, 지금은. 근데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, 그래서 그런지 저는 또 어려서부터 사연이 많아가지고 그 글 짓는 거를 좋아했어요. 국민학교 때부터. 그래서 그 동시 같은 걸 짓고 그러면 선생님이 칭찬도 해줬고, 또 그때는 가난해가지고 공책을 못 샀을 때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16절지 이런 거를 상으로 줬어요.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반절 접어가지고 공책을 매가지고 일기도 쓰고 국어 공책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 국민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. 실은 친구지요. 가장 친한 친구예요. 제가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말은 이 시나 글한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시도 쓰지만 수필도 제가 좀 쓰거든요. 그리고 일기를 참 많이 썼어요.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써가지고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데, 결혼해서 그 일기 때문에 그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때 거는 다 버렸고, 그 후로 쓴 것이 한 일기장에 한 4, 50건 있어요. 근데 그것이 저를 여기까지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거기에 그 누구한테 말 못하는 말, 그거를 일기장에다 다 썼을 때 이제 그럴 때가 가장 제 마음이 후련했고, 왜 당신을 미워하는지,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학대를 받아야 하는지, 데리고 왔으면 그냥 잘해줬으면 부족하거나 적거나 많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걸 떠나서 모든 걸 감수하고 살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왜 나를 학대하는가, 이런 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은 일기장, 그것이 저의 모든 거였던 것 같아요.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나올 수 있는 힘을 내준 것 같아요. 내 하소연 할 데가 없는데 일기장에다 전부 하소연을 썼을 때 그것이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해준 그 힘인 것 같아요. 정말 너무 좋아서 집에서 그 억압을 받고 있다가 간병을 하러 그 병원으로 나왔는데, 그때 얼마나 제가 좋아서 입을 벌리고 웃었는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애기 엄마 불러요. 그래서 할머니 저 불렀어요. 그랬더니 예 맞아요, 애기 엄마 불렀어요.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, 어쩌면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요. 세상에 나는 그렇게 웃는 거 처음 봤어요.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웃고 다녀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.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.